오늘도 5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월요일은 항상 지난주에 수익률이 좀 좋았던, 실적이 동반이 되면서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도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익숙한 기업들도 있고 낯선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최근의 흐름에서 공통점은 계속 좀 가져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일단은 다든 레스토랑, 그리고 자빌, 애플러빈, 에이투어 라이프 스타일 홀딩스, 그리고 애플, 이렇게 5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단골 손님도 있고요. 꾸준히 잘 가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좀 뿅 하고 등장한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애플이랑 애플 관련한 공급 체인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도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관련한 기업들도 같이 기대감을 좀 동반해서 가져가는 흐름들이 좀 최근에 연출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좀 넘어가 보자면요. 다든 레스토랑,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기업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이제 레스토랑 관련 기업들, 그리고 좀 약간 저렴한, 워낙에 미국도 물론 소비가 워낙에 좋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미국 안에서도 좀 가성비 소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가성비 좋아하고 외식은 최대한 좀 자제하고, 네, 이러면서 외식을 하더라도 그래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 그런 레스토랑 중심으로 좀 시세라기보다는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최근에 보였었는데, 그중 하나가 다든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든 레스토랑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갭상승으로 뜨면서 이틀 전에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고가권 라인 때도 좀 돌파하는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시세에 어떤 탄력도를 붙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든 레스토랑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일단은 여러 가지 체인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가장 큰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게 올리브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레스토랑이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가면은 샐러드 무한 리필해주고 빵 무한 리필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캐주얼한 느낌의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롱혼 스테이크하우스, 그리고 체더스, 크래치 키친, 이런 풀 서비스라던가, 그리고 파인다인 레스토랑까지 이제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올리브 가든이 상당히 매출이 좋았고요. 그리고 성장률이 좋았고, 전 체인점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유일하게 별로 안 좋았던 게 파인다이닝. 그러니까 파인다이닝 가면 되게 비싸. 한 끼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막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인당 막 3, 40만 원씩 하고, 막 2, 30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그런 류의 파인다이닝 체인들이 최근에 실적이 좀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최근에 미국인들도 이런 소비 패턴들이,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파인다이닝 쪽에서의 매출 감소를 그 외적인 브랜드들이 이제 좀 상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최근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우버랑도 배달 서비스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달 서비스를 본격화를 하면서 고객들도 더 다채로워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파트너십 체결한 거는 2026년도부터 매출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인플레이션도 최근 양호하고, 그리고 노동 생산성으로 인해서 마진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체인점들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키오스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건비나 이런 측면에서 좀 비용을 많이 줄이는 그런 흐름들이 기업들한테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7월인데 7월에 추이스 홀딩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타코 만드는 타코 체인이거든요. 타코 체인인데
이 타코체인인 추이스 홀딩스를 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체인점을 좀 브랜드를 다각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타코체인점의 매출까지 같이 좀 합산이 되면서 이제 매출에서 좀 외형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들도 현재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가든 레스토랑의 2025년도 매출 전망치 가이던스가 기존에 118억 달러에서 119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121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가든 쪽에서의 매출이 가장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다. 긍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이 내용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한 호재로 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올리브가든 쪽의 매출이 가장 크게 44.5%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이 스테이크하우스인데 이 스테이크하우스도 24%대 여기도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고 한 자릿수 정도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성장률도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고 특히 순이익 성장률이 우버 택시 그거 반영이 되면서 2026년도부터 두 자릿수로 올라올 걸로 현재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자빌인데요. 자빌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플의 주 공급체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최근에 작년까지 작년이 아니죠. 최근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가 다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심 자체가. 일단은 내년 9월 달에서 한 10월 정도에 아이폰 17이 출시가 되고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인텔리전스 AI가 탑재가 되면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본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다양한 기업들과의 어떤 이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그런 점들도 좀 주가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애플의 주 공급자 중 하나가 자빌이다 보니까 이 자빌도 같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빌 같은 경우에는 EMS 전자 제조 서비스랑 솔루션을 하는 그런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거의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애플 쪽으로는 이 PCB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었는데 이렇게 부진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자빌의 전방 산업이 일단 핸드폰, 그러니까 뭐 애플이 고객사니까 일단 핸드폰 모바일 시장 모바일 시장이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라고 할게요. 반도체가 전방 시장이고 플러스로 자동차 시장도 전방 산업에 있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 어쨌든 반도체 쪽이랑 자동차 이쪽이 워낙에 전방 산업 자체가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자빌도 같이 좀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고 목표 주가도 좀 조정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업이익도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이번에 생겼는데 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보면은 뭐 자동차, 클라우드 서비스, 상업용 드론, 뭐 트럭이나 버스용 회로 기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플러스로 뭐 헬스케어 쪽이라던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쪽들까지 다 전방위적으로 많은 산업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1분기 수익이랑 매출 예상치 이번 분기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랑 수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 이제 갭상승으로 뜬 거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플러스로 자빌이 워낙에 전방산업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구조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한 효과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상으로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견인을 했고 그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구조조정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주 고객사인 애플도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좀 이제 진짜 바닥이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고객사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랑 리비안 이런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도 이제 전방 그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애플은 한 20% 정도 될 걸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해서 전체 매출에서 한 5% 정도 비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최근에 한 골드만삭스 쪽에서 추정을 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앞으로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회복이 되고 점점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빌한테도 긍정적이겠죠. 뭐가 됐든 간에. 네. 근데 일단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그 전기차, 그리고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 성장이 이제 불확실한 현재 매크로 상황들, 부진한 수요들, 수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상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실적이 상당히 별로 좋지 않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낙폭을 좀 축소시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6년도부터 매출이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결국에는 반도체라던가 뭐 자동차라던가 이런 전방 산업이 얼마나 지금 현재 그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여부가 이 자빌의 개선 속도를 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애플러빈인데, 애플러빈은 전에도 한 두어 번 했던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플러빈은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기업이고요. 광고랑 그리고 게임, 네, 이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소프트웨어 부분이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를 하고 있고, 게임 쪽 분야가 나머지 분야 40%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기술이 뭐냐? 이 엑스온이라고 해가지고 머신러닝 기반의 광고 매칭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접목을 시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광고주들한테 이제 좀 이 엑소온이 최근에 그 게임 자체적인 게임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게임들을 기반으로 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자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이 개발한 AI를 접목시킨 엑스온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접목을 시켜서 광고 매칭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타겟팅이 굉장히 잘 되고 타겟팅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광고주들이 지금 돈 싸들고 와가지고 이 애플러빈한테 우리도 이거 해줘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이 이유는 이때 S&P 500을 좀 S&P 500에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편입이 안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때 뭐 10% 넘게 급락을 했었고요. 그거 말고 애플러빈 대신에 S&P 500에 편입됐던 기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뭐가 있었는데 걔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네,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여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업은 좀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주가상으로는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앱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사용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 그리고 엑스온 이게 기존의 사용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함께 하면서 엑스온까지 요거들 두 개를 이제 핵심 산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AI 접목한 광고 추천 엔진 엑스온의 지속적인 개발로 지난해 소프트웨어 플랫폼 부분에서 66%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거에 대한 좀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좀 리스크라고 보자면은 애플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판매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애플이 최근에 자체적인 iOS 프레임워크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애플러빈이 그 애플이 저렇게 하면은 애플러빈의 어떤 좀 점유율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감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도 않다라고 일단은 좀 아이비들 쪽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도 일부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좀 해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오랫동안 주목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매출의 성장세도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고 매출액도 증가율이 뭐 거의 40% 가깝게 올해 늘어났고 내년도에도 두 자릿수 유지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제 돈을 확실하게 이제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점이 굉장한 메리트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2O 라이프 스타일 홀딩스, 요거는 ADR 기업인데 중국 기업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얘가 또 계속 안 빠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지는 좀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그 호텔 체인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회사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소매 판매라던가 그리고 뭐 여행사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매출이 거의 100% 나오고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중국 그 경기 부양이라던가 그리고 중국 소비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3분기 매출 성장률이 46%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적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함께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요. 네, 지금 뭐 13개 중에 11개가 바이 그리고 2개가 스트롱 바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안에서도 중국의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큰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더 구체화가 될 필요는 있죠. 내년에 지금 경제 공작 회의가 끝난 거고 큰 틀은 제시를 해놨지만 디테일한 것들은 내년 3월달에 그 전인대에서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구체화가 될 거고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을 정하기는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워낙에도 평소와는 다른 부양책을 좀 내놨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 지금 신고가입니다. 네, 애플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시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iOS 같은 운영체제, 앱스토어 같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제공하는 기업이다. 모두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판매 비중, 지역별 판매 비중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 부문 쪽에서의 성장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진율이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서 이제 좀 빠르게 성장하면은 이익단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근데 이 서비스 부문이 매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대요. 이번에 성장률이 12%두 자릿수로 기록을 했고 다음 분기에도 두 자릿수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조금 위축됐던 그런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긴 해야겠죠.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꾸준히 하고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로 인해서 2025년 말부터 2026년도까지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전망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초박형 엄청 얇은 그 애플 핸드폰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폴더블 아이폰하고 폴더블 노트북까지 출시를 할 거라고 애플에서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타임라인을 잘 지켜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AI 기능 출시를 위해서 텐센트, 바이트댄스랑 현재 협의 중이다라는 내용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중국이 워낙에 또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중국 국가 하나에서만 매출이 17%가 나오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란 말이에요. 지금 뭐 최근에 화웨이한테 밀려 뭐 좀 그전에 애플답지 않은 그런 수모를 겪었었는데 중국 안에서도 다시 좀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들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아직까지 애플을 완전히 따라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3단 플립폰 이런 거 나온 거 봤는데 대단하기는 한데 네,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들 봤을 때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플은 워낙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애플은 그냥 조정 나올 때, 눌릴 때 계속 좀 쉬어갈 때 이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쉬어갈 때, 그럴 때 그냥 접근을 하면은 또 하나의 효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최근에 흐름도 좋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하든, 그리고 자빌, 이렇게 애플럽인, 뭐 애플까지 좀 봤는데, 좀 종목들에서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최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읽어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도 워낙에 미국 증시 안에서 주식들이 조금 성장률, 그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종목들 안에서도 선별을 하는 게 지금 미국 증시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